네, 반갑습니다. GWP 군무원학원 원장 김동주입니다. 오늘은 군무원 모집이 내년에 이제 확대된다는 부분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군무원에 대한 문의들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일단 내년 모집 인원은 5,600명 정도를 늘린다고 일단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취지는 그러니까 군에서 일단 발표를 했습니다. 언제 발표했냐면 2018년 8월 1일 날 이제 국방부 보고자료를 보게 되면 군에서 비전투 분야에 대한 인력을 확대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기존에 지금 우리나라의 그 민간인 비중이 한 5% 정도를 차지하게 되는데 그 비중을 한 10% 정도로 늘리겠다고 얘기를 하죠. 보통 지금 미국이 한 55% 정도 되게 되고요. 프랑스나 뭐 기타 선진국 같은 경우 보통 30% 이상이 민간인들로 그 병력의 업무를 대체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얘기를 하면서 가장 많이 늘릴 분야에 대한 부분을 그러니까 군수, 그 다음에 행정, 그 다음에 교육 쪽을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의료 쪽에서, 그러니까 의무병들이 이제 보통 군에서 그러니까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친구들이 비전문적인 어떤 전문 지식을 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인력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전문 군무원 인력으로 대체하겠다는 얘기를 이제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방부에서 이제 발표를 하죠. 뭘 발표하냐면 이제 국방개혁 2.0이라는 걸 발표하면서요. 이제 병력부터, 그러니까 군 전체에 대한 어떤 그 구조조정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군에서 보통 11만 명 넘게, 군 인력을 감축하게 되고요. 그 중에서 약 한 2만 명 정도를 민간으로 대체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군 병력을 11만 명 감소하게 되면 기존의 행정 업무를 보고 있던 어떻게 보면 이제 군인들이죠. 그 군인들이 실제적으로 이제 전투병력으로 전환이 되게 되죠. 그러면 그 부분이 한 2만 명 정도를, 그러니까 민간인 병력을 통해서, 인력을 통해서 이제, 대체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그 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취지에서 이제 내년에 한 5,600명 정도를 모집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즘들 학원에 이제 군무원에 대한 상담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참 잘 착각하시는 게 몇 가지가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군무원 되면은 군인처럼 격리해야 되나요? 그 다음에 군인처럼 군복 입어야 되나요? 그 다음에 군인처럼 뭐 같이 생활을 해야 되나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물론 업무는 그러니까 그 군무원에 대한 실질적인 정확한 그거는 그러니까 국가공무원법상에 보면은 이제 특정직 공무원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민간인 신분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되는 이제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계급으로 이루어져 있는 군대의 어떤 직렬 체계를 따라가지는 않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뭐 군인들한테 격려를 하거나 또는 이제 뭐 군복을 입거나 이러진 않고요. 그냥 민간인 복장을 가지고 이제 군대 내에서 군인들이 하는 활동에 대한 부분에 대한 지원이나 보조 업무를 맡아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대 군인과 똑같은 생활을 하지 않고요. 대신에 이제 공무원법상의 그러니까 적용을 받다 보니까 그 공무원으로서 누려야 될 여러 가지 호봉이라든가 어떤 그 특전들을 그대로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막사라든가 이런 걸 지원을 받기 때문에 실제 주거 문제에 대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 해결을 해줄 수 있도록 하고 또 뭐 임대주택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어떤 지원이라든가 또는 이제 뭐 할부금 지원 이런 걸 받을 수 있도록 또 이제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이 주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공무원하고 똑같은 적용을 받으시는 거고 단지 업무상 그러니까 군대 내에서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되는 게 뭐냐면 이제 보통 군무원은 국방부, 그 다음에 육군, 그 다음에 공군, 해군, 그 다음에 이제 각 군별로 이제 모집을 하게 되는데, 육군 같은 경우에 사실 어디로 배정될지 모르는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원하시는 분 중에 이제 육군을 좀 꺼려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군수 파트 같은 경우나,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그 대도시 주변에 있는 어떤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민간 인력들을 많이 보낸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뭐 어떤 오지로 들어가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이제 좀 감소시켜 주겠다는 것이 이제 국방부의 기본적인 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거주하시거나 이전에 대한 부분들도 예전보다는 많이 좀 완화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공무원과 군무원의 차이는 이제 군대에서 일하는 것 뿐이다. 그러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건 다 똑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일단 군에서 또 근무하다 보니까 공무원하고 좀 몇 가지 좀 장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일단 경쟁률이라든가
또는 이제 시험 과목에 대한 부분도 몇 가지 좀 이렇게 변화가 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과목 자체 이제 9급을 기준으로 봤을 때 국어 과목하고 영어, 한국사, 그 다음에 전공 두 과목을 보게 되는데, 영어하고 한국사는 공인시험으로 대체됩니다. 그러니까 영어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저희 학원에서 많이 지텔프라는 시험을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어렵지 않은 시험이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이 그냥 통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사 능력 검증 시험도 이제 실제로 이제 그 적용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시험 자체에 대한 기준도 4급까지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준비를 하시는 과정에서 그게 크게 무리 없이 준비할 수 있고요. 대신에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제 영어 한국사가 아니라 전공 과목 두 과목 갖고 이제 국어 파트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준비만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직렬에 맞춰서 준비를 하시게 되면 쉽게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공무원 시험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직렬이 상당히 많고 그 다음에 또 각 그 파트별로 공부를 해야 될 부분에 대한 어떤 특성들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자격증을 요하는 또 그런 직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세한 부분들은 이제 하나하나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은 제가 각 직렬별로 나눠서 다시 동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저희 노량진에 있는 저희 GWP 군무원 학원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좀 더 자세하게 거기에 맞는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